자, 이어서 아까 우리가 UI로만 만들어둔 게임 오버 됐을 때 R키를 누르면은 뭐 다시 시작을 하는 이런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시간이 증가하는 건 게임 오버가 되지 않았을 때죠. 근데 우리가 이 게임 오버를 true로 만들어주는 로직은 뭐 아직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보시다시피 플레이어가 죽었는데도 계속 게임 오버가 true로 바뀌지 않아서 시간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. 이제 게임 오버가 실제로 됐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여기다 코드를 작성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input 우리가 사용을 해봤었죠. getKey down도 우리가 사용을 해봤어요. 그래서 키코드에 R 버튼을 누르면은 게임을 다시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. 자, 게임 다시 시작 어떻게 하냐? 일단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.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씬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로드 씬에다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씬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. 씬 이름 어디서 볼 수 있냐? 네. 우리 지금 레벨 1이라는 씬에다가 계속 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름을 설정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 레벨 1이라는 씬을 다시 로드해라 하면 되는 겁니다. 자, 씬을 다시 로드하면은 게임이 재시작되는 것과 같다라는 상황 이해가 되시나요? 자, 씬이 다시 로드가 됐다는 건, 그러니까 씬이라는 건 결국 지금 이 게임에 사용할 이 하이라키들의 상태를 저장을 한 거거든요. 이게 결국에 씬입니다. 자, 내가 게임을 플레이하면은 뭐 맵도 돌아가고 플레이어 위치도 바뀌고 뭐 뷰렛 스포너가 뷰렛 스폰해서 막 게임 오브젝트들이 추가되고 하죠. 자, 그게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씬의 상태예요. 씬의 상태가 바뀌면서 게임 로직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내가 씬을 다시 로드했다는 건 다시 이 초기 상태로 돌리겠다는 뜻이잖아요. 그러니까 게임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다시 되는 겁니다.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? 그래서 게임을 재시작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씬을 다시 로드해서 처음 상태로 되돌리면 되는 겁니다. 자, 얘가 잘 동작을 하는지 테스트를 하려면 이즈 게임 오버를 집어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디펜던시를 만들어 줄 거냐면은 이 게임 매니저에다가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. 퍼블릭이어야 되는 메소드를 만들 겁니다. 이 퍼블릭 메소드는 endGame이라는 메소드고요. 게임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작성을 해 두는 겁니다. 게임이 끝났으면 is 게임 오버가 true여야 되고 게임 오버 텍스트를 액티브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? 지금 게임 오버 텍스트가 false인 상태예요. 액티브 상태가 false인 상태입니다. 이게 체크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우리가 지난번에 설정을 해뒀고 게임 오버가 되면은 얘가 true가 돼야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스크립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. 그게 이 endGame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되었을 때 해야 되는 기능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endGame 메소드 어디서 호출해 줘야 되냐? 당연히 플레이어가 죽었을 때 호출을 해줘야지 되겠죠?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플레이어 컨트롤러에서 die가 있었죠. 그때 우리가 게임 오브젝트를 이 플레이어 자체 게임 오브젝트를 false로 바꿔주는 것과 함께 뭘 해줘야 되냐? 게임 매니저 참조를 얻어와서요. 게임 매니저였죠. 자, 얘도 뭐 한 번만 호출될 거니까 일단은 find object of type로 호출을 하겠습니다. 쟤한테 만들어 놓은 퍼블릭 기능인 endGame을 호출해 주면 되는 거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, 자, 이걸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 쉽게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내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얘를 뭐 대충만 해보면 아니죠. 멤버 변수로 선언해 둔 다음에 이 스타트 부분에서 find object of type을 해가지고 참조를 계속 들고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거고 내가 얘를 퍼블릭으로 만들어둬서
게임 상태를 설정할 때부터 드래그해서 집어 넣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. 그쵸? 이해가 되시죠?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실 우리가 순차적으로 다 살펴봤었어요.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이런 방법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. 성능적으로는 여기다가 퍼블릭 메서드로 할당한 다음에 드래그 드랍으로 미리 세팅을 해주는 게 가장 빨라요. 왜냐면 파인드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. 근데 그러면 플레이어 컨트롤러의 세팅 자체의 역할이 나한테 그것도 매뉴얼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문제도 생기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장단점을 잘 따져보시고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낫냐라는 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다루지 않았지만 지난 영상에서 지나가는 듯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싱글톤으로 두고 스태틱하게 이쪽에서 이렇게 파인드 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거고요.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대부분 4학년들이시니까 일일이 다 설명드려 하지 않아도 쉽게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좋아요. 여기까지 해서 잘 동작을 하는지 다시 보겠습니다. 그래서 게임을 좀 오래 하다가 죽어야 그게 될 것 같은데. 자, 시간이 가고 2초 만에 죽었어요. R을 눌러서 리스타트 하라는 게임 오브젝트 텍스트가 잘 활성화된 게 보이고 실제로 R을 누르면 씬이 다시 로드돼서 게임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. 총알의 속도를 좀 낮춰야 되나? 에이지 이슈로 인해서 피하기가 좀 어렵네요. 네,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원하는 기능 다 잘 구현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영상이 짧으니까 여기까지 완성을 해보죠. 그러면은 우리가 좋아요. 여기서 이제 유니티 에디터에서 플레이 눌러가지고 신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 의도하는 게 아니죠. 그러니까 나는 게임을 배포하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줘서 실행할 수 있게 친구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그쵸. 그러려면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빌드를 해야지 되겠죠. 그래서 처음에 유니티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드 기능 자체가 게임 엔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파일에서 일단 저는 그냥 빌드 세팅을 눌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빌드 앤 런이 밑에 있는데 빌드 세팅을 눌러보세요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설정해야 될 것들이 이제 여기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뭘 해줘야 되냐면 자, 내가 어떤 씬을 이 게임에 포함할 건지 빌드할 때 포함할 건지를 일단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우리가 여기서 보진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프로젝트 때도 마찬가지고요. 실제로 게임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임을 만들게 되면은 씬이 하나로는 안 됩니다. 무조건 씬을 여러 개 만들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냥 요거 눌러서 지금 하고 있는 레벨 1만 추가를 할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하면서 씬이 여러 개 생기게 되면은 게임에 포함할 모든 씬을 잘 다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.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애드 오픈 씬을 하면 지금 레벨 1이라는 씬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추가가 될 거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러 개 추가하고 싶으면 요거 이렇게 드래그 드랍하면 됩니다. 그러면은 너가 만드는 게임에 이 레벨 1과 관련된 씬이 포함이 될 거다라고 표시가 되죠. 자,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요 이하로는 다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. 좀 안드로이드는 설치를 요때 같이 안 했나 보네요. 네,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안드로이드 요게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유니티 처음에 설치할 때 지금 요 플랫폼별 빌드를 하는 게 용량들이 좀 돼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때 안드로이드 선택을 안 해가지고 지금 요 상태이고 물론 여기서 이거 눌러서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우리 EXE로 빌드 할 거고 그래서 윈도우 타겟으로 설정을 해 줬고요. 그 다음에 아키텍처 건드릴 거 사실 별로 없습니다.
요것만 잘 해주면 되고, 뭐 플레이어 세팅 같은 거 뭐 추가적으로 해줄 할 거 있으면 하고,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빌드 버튼을 누르면 돼요. 네. 빌드 버튼 누르시면 되고, 빌드 버튼 누르면은 어디다가 빌드 할 건지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, 기본적으로는 내가 만든 유니티 프로젝트에 이렇게 폴더가 뜨게 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인데, 여기다가 빌드 폴더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빌드를 하고 테스트하는 걸 선호합니다. 그래서 이 폴더를 선택을 하면은 씬 저장 안 됐다 했으니까 저장 한번 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빌드를 하게 됩니다.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. 뭐 간단한 씬이니까. 네, 금방 됐죠. 그래서 뭐 한번 폴더로 가서 보면 이거 클릭해서 프로젝트 폴더 바로 열어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아까 요 빌드 폴더에다 우리가 빌드를 했고, 보시다시피 유니티 엔진 포함된 DLL들하고 내가 만든 게임 이름이 요겁니다. 유니티 베이직.exe 그리고 관련된 데이터들이 있는 이런 폴더들이 생기게 돼요. 그래서 한번 잘 실행되나 유니티 베이직.exe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. 네, 이런 스플래시 스크린이 뜨고 내가 만든 게임이 기본적으로 그냥 풀스크린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해상도가 달라졌지만 뭐 가운데 위에 이게 잘 고정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, 뭐 R을 눌러서 리스타트 하는 이런 것도 다 올바로 동작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게임 종료, 뭐 UI 이런 거 안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Alt F4로 끄면 되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내가 만든 게임을 전달을 하고 싶으면 이 폴더를 통째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스팀에서 유니티 엔진으로 만든 게임 같은 것들 다운받아 보시면은 뭐 큰 규모의 게임은 안 그렇겠지, 좀 이거 바꾸는 경우가 있지만 뭐 그냥 인디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폴더 구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좋습니다. 이렇게까지 해서 유니티 이제 여러분들 잘 쓰실 수 있죠?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좀 끊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, 그러니까 조언드리고 싶은 내용을 설명드리고,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유니티를 사용을 해서 VR 기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앱을 만들 수 있고 VR 기기 없이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.